대전에서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선생님은 4년 전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유족 등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학부모로부터 학교를 떠날 때까지 4년여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희초 교사 사건까지 벌어지자 고통이 되살아나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고인이 근무했던 학교엔 추모 화환이 밀려들었고 그 꽃들 앞에서 동료 교사는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교사가 추모 화환 사이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울먹입니다. 장 교감 찾아와서 무릎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가만 안 두겠다는 식에 대한 협박, 교육청에도 우리는 꾸준하게 넣겠다는 그런 협박들은.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은 교실엔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4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락을 드리면 좀 우리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이 왔던 것 같고 저를 찾아오시고 하면서 그해 11월 A 교사는 친구를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는데 다음 날 학부모가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이에게 망신을 줬단 이유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한다고 하니 그때 모든 학부모들이 참여사를 같이 내주셨고요. A 교사는 1년 뒤 겨우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의 학생이 그 전담 교무실이 있는 한마디로 한 층에 같이 있었던 거 이제 도와주는데 다른 데로 보내라 하는 식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A 교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도하다가 폭언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을 치워라. 우리 애들이 무서워서 그러면 학교 생활 못한다며? 학교와 가까이 살던 A 교사는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마주칠까 봐 마트도 멀리 다녔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유족과 대전교사노조는 A 교사가 이 같은 고통을 혼자 버텨야 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주말마다 열린 추모 집회에도 참석했던 A 교사는 추모해야 할 또 다른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A 교사는 신체 조직을 기증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환자에게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 수백 명에게 불필요한 비타민을 과하게 처방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뇌출혈 환자에게 비타민 150만 원어치를 처방하는 식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개 넘는 병상이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입니다. 지난 5월 노원보건소가 이 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3년 전 병원이 뇌출혈 환자에게 비급여 비타민제를 과잉 처방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비용 150만 원을 민원인에게 모두 돌려줬습니다. 피해 보상, 과다 청구 그걸로 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병원 담당 교수는 전공의들이 비타민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과다 처방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건소에 보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도 적었습니다. 1년 동안 전공의 4명이 환자 400여 명에게 비타민 2억 3천만 원어치를 과다 처방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뇌출혈, 뇌경색, 척추 디스크 등 비타민과 큰 관계가 없는 질병에 많게는 수백만 원대 비타민 처방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JTBC의 질문에 내가 보낸 건 맞다면서도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계 백병원 측은 자체 청렴 자문위를 2차례 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7년 동안 1,000억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경남은행 직원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신처에선 금괴가 발견되고 김치통에선 현금 뭉치도 나왔는데 아직 찾지 못한 돈도 수백억 원이나 됩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치통 안에서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100만 원권 수표 묶음과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명품 신발 42켤레, 명품 가방과 장신구들도 나왔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경남은행 부장 이모 씨 아내 집에서 찾은 것들입니다. 부동산 대출 업무를 맡던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7년 동안 모두 1,38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수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행사 이름으로 출금전표를 위조한 뒤 그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또 부동산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수년간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를 했고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이 씨가 이렇게 모두 1,400억 원 가까이 빼돌렸고 이 가운데 다시 넣은 돈을 빼면 실제 피해액이 5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은신처에서 찾아낸 금괴 등 170여억 원의 행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이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공범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 씨가 숨긴 재산이 더 있는지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한국의 어린 아들을 버리려고 제주로 들어와 정말 버렸습니다.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는데 결국 붙잡혀 구속됐고 아이는 중국에 있는 고모에게 보내졌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9살 남자아이가 이불을 들고 서성입니다. 이불을 두고 와서는 공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주변을 돌아보다 아까 들어갔던 화장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울면서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이 아이, 아빠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공원에서 노숙했습니다. 정자에 앉아있을 때 옆에 캐리어랑 이렇게 옷가지를 싼 이렇게 검은 큰 봉지가 있었어요. 경찰이 다녀갔지만 이때만 해도 보호자가 있어 별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지난달 25일 아이가 잠든 사이 아빠는 떠났습니다. 실패한 아버지라며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길 바란다는 편지만 남겼습니다. 아빠를 찾아 나선 경찰은 아이 전화기로 아동보호기관인 척 연락했습니다. 연락을 피할까 걱정한 겁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친부의 신분 확인과 서명이 필요하다. 꼭 만나야만 된다. 그래서 설득을 계속 했습니다. 결국 아빠를 만나 체포했고 구속했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버릴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가정도 형편도 그렇고 처와 이혼 굽히지 않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또 되더라도 아이를 또 좋은 환경에 보내야만 한다 자기는. 아이는 중국에 있는 고모에게 인계했습니다. 아빠가 풀려나 돌아가면 아이는 이런 일을 또 겪을지 모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